안녕하십니까? 정현우입니다. 이 사주 일주 오늘 병신일이 되겠습니다. 이 병화는 글자 생긴 모양이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이 병화는 태양화로서의 그 밝은 그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태양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태양화는 우주 만물을 비춰주기 때문에 병화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태양과 같은 존재,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은 실제로 중생을 제도하는 많은 사람을 선도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아주 밝은 기운입니다. 이게 병화가. 그리고 병화는 뭐냐? 염상격입니다. 염상격. 무슨 일을 하든지 정열적으로 불태우는 겁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아주 왕성한 겁니다. 화. 밑에는 역마를 깔고 앉았습니다. 인신사에는 역마입니다. 지살. 12신살에도 이게 망신살하고 역마하고 겁살하고 12운성 포태법에는 하나의 병궁에 해당이 됩니다. 병궁. 근데 우리가 이 병신 하면은 우리가 병신을 연상합니다. 병신. 가끔 병신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병신. 이 한글 발음대로 그 분위기대로 기운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신 날에 태어난 사람은 병신 같은 그 자기의 본이 아닌 뜻하지 않은 그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인이 상식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이거는 아닌데도 본인이 그것을 아닌데도 된다고 믿고 자기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병신 같은 짓이에요. 그게 오판입니다. 항상 이 병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왜 그런 원인이 오는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병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무 열정적이에요. 너무 모든 걸 그렇게 불태우듯이. 그 심사숙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사숙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야 돼. 심사숙고. 세상 만사 모든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오판에서 망하는 겁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이 좌우명이 뭐냐? 경물지지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치에 의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이치에 합당한 판단을 하라 이거예요. 이치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나 경영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치를 알아야 돼요. 역학이 바로 뭐냐면 이치의 학문이에요. 우주 만물의 이치예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섭리, 우주 만물의 이치대로 판단을 하면은 오판이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적으로 판단하면은 이치가 없어요. 우리가 꾀를 쓴다든지,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야근 재주를 부리는 이치에 어긋난 어떤 그런 발상을 가지고 행동하고 태도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결정을 하다 보면 오판에 빠지는 겁니다. 모든 건 순리적으로 해야 돼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병화는 이런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역마살이고 지살입니다. 역마살 지살. 역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낭만적이고 여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사는 팔자가 역마입니다.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을 땅이고 모든 걸 다 말하자면 파산을 해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역마라고 하는 건 불안정한 걸 얘기합니다. 뭘 자꾸 뜯어 곤치고 실정을 잘 느끼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건 역마인데 이게 화극금 편지 아닙니까? 경림. 병림. 그러니까 화극금 편재 역마입니다. 편재 역마. 그러니까 재산 관리의 역마라고 하는 거는
경제를 운영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제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다. 재물은 타고났지만은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임이라고 하는 거는 수국화, 편관입니다. 편관. 그 편관도 뭡니까? 편관의 역마예요. 이럴 경우에는 관직으로 나가더라도 외교관, 이런 쪽으로는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관 쪽으로. 왜냐, 외교관이라는 건 이 변화의 의미, 임기응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역마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마라고 하는 건 뭐냐, 새로운 전환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면 전환. 우리가 경영이나 기업이나 인생에서 뭘 해야 되느냐, 국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세가 어렵고 힘들고 또 모든 일이 실패로 이어졌을 때는 그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고 자기 자신이 환골탈태를 해야 돼요. 국면을 전환해야 됩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게 변수, 변화, 역학, 바뀌고 변하는 이치입니다. 항상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느냐, 돌발 변수를 대비해야 된다. 돌발 변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전염병이 나옴으로 인해서 돌발 변수가 나타나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위기의식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변수에 대비하고 돌발 변수를 대비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에 돌발 변수에 대비하고 장기적 안모와 모든 것을 철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 설마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설마 오래 가겠나? 괜찮겠지? 뭘 번지겠나? 이런 마음이 위기를 가져오는 거고, 인생의 운명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이 실패와 불행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운명학을 공부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의 영감입니다. 포태법으로는 이게 시라고 하는 거는 12운성법에는 이 병하니까 이건 양포태 준합니다. 양포태는 해부터 가는 겁니다. 포태, 양생, 욕대, 관, 왕세, 병궁에 해당이 돼. 병궁.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병신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주 자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고 어려워요.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병이 들어서. 그런 운세 일주의 성질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주가 병화는 뭡니까? 화를 의미한다. 화는 뭡니까? 화려한 거예요. 아주 밝은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아주 수양이 잘 돼 있고 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과 그런 거는 부족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화려하고 낙천적이고 원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부드럽고 사교적이고 원만합니다. 병화나를 태어난 사람은 남의 인간관계 갈등을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중개사, 브로커. 우리가 중개사라고 하면 브로커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거는 중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직업을 하는 중개사 직업이 적당합니다. 외교관이라든지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든지 또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변호사, 아나운서, 그리고 미술품 경매사, 특히 병화는 뭐냐, 예술, 문화적 예술의 소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병화나라에 태어난 여자는 얼굴이 이뻐요. 남자는 미남자가 많아요.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했습니다. 병화일주 여자는 얼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쁘다는 겁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병신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좋은 점을 잘 살려서 발굴해서 자기 자신이 그걸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인생의 운명 개척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월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월별로 바뀌고 연과 월과 일과 시를 타고난 팔자가 대운과 세운에서 어떻게 합의되고 어떤 게 충이 되고 세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 분석하는 게 사주를 푸는 비결입니다. 어느 정도 음양오행에 대한 기본 이치만 알면은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양 아닙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활동성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규모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만 너무 넓히는 데서 안정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는 건강적으로 뭘 조심해야 돼? 화가 많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수분 부족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별은 바닷물이 70%고 우리 몸은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호르몬과 수분이 70%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게도 수분 부족이 되면 70% 수분이 고갈이 됩니다. 일소에 한번 성질을 내면 한번 열이 올라가면은 수분이 부족하고 고갈이 됩니다. 웃으면은 수분이 도는 겁니다. 웃으면은. 그래서 일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뭐냐 성질내고 화내고 과격하게 나가는 그런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분이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 아래 일주에 태어난 사람은 수분을 공급하는 호흡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복식, 호흡, 단전호흡. 현대인들이 수면 부족이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 전에 심호흡을 하시고,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뭐냐? 길게 입으로써 간을 개가지고 내뿜으세요. 후후 하고. 길게 내뿜으면은 몸에 있는 열이 나갑니다. 열이 나가면 호르몬이 돌고 수분이 돕니다. 그럼 피부가 촉촉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호흡을 합니다. 입으로 뿜어냅니다. 후후 들어 마시질 않습니다. 후후 뿜어내면 호흡은 코로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 4분, 5분 정도 하면은 후후 하면은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감을 느끼면서 평온감을 차지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수면을 하게 되면은 이 화가 많은 사람한테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 병신일에 태어난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다고 가정합시다. 인은 오행적으로 목이 됩니다. 목생화돼요. 목생화되면 뭡니까?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목생화. 편인이에요. 외국어 잘합니다. 근데 인신 상충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상충을 만났어요. 부모의 유선을 받아도 장속을 받고 유지하기가 힘들습니다. 그래서 독립심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의 변동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원은 직업이고. 그리고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이건 어머니 자리입니다. 엄마하고 배우자하고 사이가 고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그런 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응하는 태도는 고부간에 서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됩니다. 고부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도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적 태도를 버리고 포용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국면을 전환해야 돼. 나쁜 상황을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게 그게 사교술이고 개운하기입니다. 인간관계를 절대적으로 반항적으로 감정적으로 갈등 요소를 해소시키고 화해하는 긍정적 쪽으로 그런 걸 풀어가는 그런 사고방식, 성격, 감정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묘월에 태어났다. 이게 목생화, 정인이 됩니다. 이게 도화입니다. 그럼 도화에 원진이 있습니다. 묘신, 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서로 원한 관계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원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원진사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감정 자제를 잘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원진 관계. 이런 원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으로 의사, 검사, 경찰관을 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편인과 이 묘와 인이라고 하는 편인과 인수를 깔고 있는 사람은 교육과 사주고 학술문화입니다. 이렇게 인수가 많은 사람은 신강사주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센 거는 재물운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인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운이 박합니다. 학술, 교육, 문화 쪽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신자진에서 수국을 이룹니다. 그 화극금 그 신자진 후 수는 뭡니까? 수국합니다. 그러면 관직운이 좋습니다. 명예운이 좋습니다. 화생토 요거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의 수국화 관에 대한 세운이 강하니까 재물을 바탕으로 해서 명예운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병신일의 진월이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화생토가 됩니다. 화생토는 아주 약한 벽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재물운도 좋고 안정감도 있고 역마살의 나쁜 기운도 조절이 되고 아주 상팔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병 진월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사는 이게 신강사주입니다. 화를 얻었으니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합니까? 이게 비견입니다. 비견이라는 건 이게 화가 많으면 죄를 극합니다. 이 금을 갖다 화극금하니까 이 죄가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사신 사명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명살이 있으면 모든 걸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심이 강하니까 그걸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강사주를 재물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 시에 요 무신 같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화생토가 들어가면 재물은 있지만은 여기에 뭐 또다시 목화가 들어왔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글이나 쓰고 강의나 하고 자유직업 프리랜서를 해야 되지 사업할 생각은 아예 하질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가 들어왔다. 오는 뭡니까? 오는 이게 비겁이 됩니다. 그럼 양인격이 돼요. 양인격은 뭐냐? 극부극초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서로 부부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가급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신혼여행 가는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신랑 신부들을 보게 되면 신혼여행 갈 때 걱정이 따갑습니다. 신부는 뭡니까? 신혼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서부터 남편의 단점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어린애들 같은 데도 있고 여자는 노숙한 데가 있습니다. 남자의 모든 하는 짓거리 태도 행동 보면은 여러 가지로 유치하고 어리석고 불만스럽고 똑똑지 못하고 변전치 못한 게 보입니다. 보이니까 여자는 불만스러운 게 열이 많으면 목감이 근질근질해서 참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남자는 그 짜증을 내면 악철하고 간섭한다고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이런 서로의 반항의 길이로 가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합니다. 항상 이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관을 설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항상 뭡니까? 여자를 볼 때 옛날 우리가 결혼할 때 신부를 애기라 그럽니다. 아가 그럽니다. 남편을 뭐라 합니까? 도련님이라 그럽니다. 신랑을 도련님, 아가 그럽니다. 여자는 아가 같아요. 애기 같아요. 앙탈을 부려요. 어느 아내나.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뭡니까? 앙탈하는 애기를 갖다가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앙탈하는 원인을 알고 도와줘야 돼요. 또 남편은 어린애들 같으니까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있더라도 철이 없어 저를 내니 하고 그걸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야 돼요. 어느 남자나 어느 아내나 애들 같고 애기 같기 때문에 서로 남자는 잘못하고 결점이 많고 못마땅하게 있으면 철이 없어 그러려니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부부 생활을 할 때 부부관계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애기요. 여자는 어린애들이다. 그래서 어린애들 같이 장난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는 애기 같으니까 노숙한 데 있으니까 어른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듣기 싫은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가 미가 들어오면은 이게 화생토 됩니다. 토가 됩니다. 그래도 나무 성질이 많아요. 그러나 화생토 미는 뭐냐? 재물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제가 있기 때문에 미가 들어오면 식신생재로 돌기 때문에 그런 대로 자영업을 하든지
또 이런 무역업을 한다든지 오파상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재물운이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 대신 뭐냐, 오미가 들어오면 직신을 상관을 가게 되면 자유분방합니다. 천방지축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가 신이 왔다. 그럼 화극금입니다. 금입니다. 그러면 이 금이 뭡니까? 화극금. 재가 많아요. 재가 많으면 뭐가 되냐? 재다 신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또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완전한 재다 신약이에요. 그럼 재가 많은 건 뭐니까? 재물을 탐한다 이거예요. 재물을 탐하지만은 재가 많은 게 병이 돼가지고 재물을 관리를 못해요. 부부 생활에도 재다 신약인 사주는 아내의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공초가가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워서 들키는 그 남자들 사주를 보면 전부 재다 신약입니다. 아내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남편이 탈선을 하게 되면 아내의 세력에 걸려들어서 바람을 피우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다 신약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 들어왔다. 유는 화극금 뭡니까? 정제입니다. 요 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금이 또 많아져요. 이것도 재다로 흘러갑니다. 그 때문에 재물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의 재산 관리를 해주는 지배는 잘하지만은 본인이 경영자가 되는 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유라고 하는 건 아주 착실합니다. 경우가 밝아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역마살이고 착실하고 조운은 잘 되지만 금이 너무 망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목화가 들어오면 운이 좋고 또 수가 들어와도 운수가 좋습니다. 왜냐? 금이 많으면 수가 들어오면 금생수로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왕한 금의 기운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게 치료 방법입니다. 사주를 보는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술이 들어왔다. 그럼 화생토입니다. 요거는 백호대산도 됩니다. 화의 기운이 토로 나가고 여기 요 속에는 뭐냐, 불의 순결도 있고 토가 있습니다. 토를 먹어야 되니까 식신이 됩니다. 그게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교육가, 성직자, 학자, 교수, 변호사, 아나운서, 연예인, 예술 분야 쪽으로 대성을 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해로 가게 되면 수국화가 되고 금생수 됩니다. 금생수니까 수국화 식신생계로 돕니다. 요거 재물운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역마가 많아요.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파란만장하고 바쁜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도 수국화는 관이 됩니다. 재생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관직이나 공무원으로 나가면은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가 들어오면 신자진수가 돼요. 참 사주의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신이 들어오거나 금이 들어왔을 때는 금이 왕했는데 수가 들어오니까 금생수로 돌잖아요. 자진합이 되잖아요. 태양이 물을 비춰주잖아요. 팔자가 아주 좋습니다. 재생관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직, 명예운이 좋아서 정치가나 지도자로도 나갈 수가 있고 안정성 있고 인물 잘생기고 말 잘하고 표현력 좋고 수단 좋고 아주 좋습니다. 추 요게 화생토 돼가지고 요게 뭡니까? 화생토가 돼가지고 식상관이 되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고 음양의 조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 사주 금수가 많아요. 축은 소띠는 12월로 보거든요. 그럼 목화 쪽으로 기울었을 때 운세가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신에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주를 하나면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화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겠습니까? 우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라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갑. 목생화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생화 해주는 요 갑이 밑에다가 자를 깔고 있다. 갑자.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와요. 그럼 사주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뱅글뱅글 순환이 잘 되는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가 상극이 많고 극이 많고 하충이 너무 많으면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하고 복잡해요. 수생막 목생하죠. 근데 여기가 화가 목화가 많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임자 같은 거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수국화. 그러면 목생화에다 수국하면요, 수는 뭡니까?
수가 해주면 목화가 많은 데다 수가 들어오면 음양의 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화생토, 뱅글뱅글 오행이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양팔통이 되는데 여기에는 음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좋겠죠. 을이라든지, 기토라든지.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서 요걸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분위기가 좋은 것인가. 그래서 대운에서 세운에서 갑이 없을 때 갑이 들어온다든지, 세운과 대운에서 개수가 임자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운이 좋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사주에는 신강, 신약사주가 있어요. 월지에다 비견을 놓으면 신강사주, 최강사주, 인수를 놓으면 두 번째 신강사주, 식신상관을 놓으면 신약사주입니다. 제일 약한 신약사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약한 건 재나 관을 깔게 되면 최악의 신약사주입니다. 그 신약사주는 자기 자신에게 비견겁이나 인수가 들어오면 좋고, 신강사주에는 재나 관이나 식신이 들어오면 운이 좋은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